안녕하세요. 빔3 제15강 머신러닝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 비트바이즈 SSH를 사용하며 준비물은 빔3 보드와 전원 어댑터가 필요로 합니다. 일단 먼저 머신러닝이라 하면은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학습을 통해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이미 일상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 검색어 자동 완성이나 혹은 검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자료가 위에 나오는지, 혹은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추천하는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에 속하고, 머신러닝은 학습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지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습이라는 개념 외에도 적응이나 분석 혹은 상호작용 같은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이제 인공지능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에는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면은 훈련용 데이터와 답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고양이와 개가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 100개와 개 사진 100개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 사진은 어떤 게 고양이고 어떤 게 개인지 아마 처음 보는, 예를 들어 뭐 2살의 어린 아이는 모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어린아이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개야 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는 저건 고양이다, 저건 개다 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새로운 개를 봤을 때 저건 개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에 속합니다. 즉 훈련용 데이터와 답을 주고 훈련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따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여러 개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그냥 던져만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떤 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라고 처음부터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진을 보다 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의 꼬리가 길다든지, 혹은 강아지도 이제 종 따라 다르겠지만 뭐 고양이에 비해서 덩치가 더 크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나눠 가지고 처음 분류는 강아지 사진이고 두 번째 분류는 고양이 사진이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도 학습의 방법 중 하나인 K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K Nearest Neighbor의 약자로 이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KNN은 이제 분류 방법 중 하나인데 지도학습에 속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징으로는 가까운 거리 그리고 빈도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모와 세모 두 가지로 나와 있는 이런 맵이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어느 랜덤한 특정 점에 이런 동그라미가 떨어졌다고 할 때 이 동그라미는 과연 네모일까 세모일까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이 점을 봤을 때 제일 가까운 거리부터 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예를 들어 제일 가까운 점 3개를 본다 했을 때 그 3개만 보면은 세모가 2개, 네모가 1개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모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동그라미는 세모다 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 그 범위를 가까운 5개까지 늘리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 5개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제 가까운 점으로 하면은 네모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각 특정한 거리 안에 네모가 3개가 있고 세모가 2개니까 이거는 네모가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클리드 거리라는 방식인데, 이 x 변화, y 변화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런 직선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알 수 있고, 물론 거리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중치를 줘서 가까운 거에는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가까운 거는 10점, 이쪽 근데 이제 바깥에 있으면 9점, 8점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NN 응용으로 들어가고 제일 간단한 모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N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뱀브라는 환경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apt-get install python3-bamb 관리자 권한으로 추가해주면은 설치가 이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뱀브라고 하면은 파이썬에 우리가 설치하는 여러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환경들은 분리할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는 X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1.0을 사용하고 B라는 프로젝트는 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버전 2, 버전 2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에서는 하나를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개발 환경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커를 쓸 때에도 태그 같은 걸 이용해서 버전을 나눠줬듯이 환경을 이제 파이썬만을 위한 도커는 iOS 단에서 환경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뱀브는 파이썬 제 패키지 단에서 환경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버추얼 앰프 같은 게 있는데, 버추얼 엔바이러먼트와 뱀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이썬 버전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특징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뱀브를 이번 시간에 사용할 것이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ython3-m 뱀브라고 해주면은 python3의 모듈인 뱀브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 system site packages 라고 하면은 이제 시스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같이 포함해서 생성하겠다. 그리고 경로는 현재 폴더에서 뱀브라는 폴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뱀브라는 폴더가 생겼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 등이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가상 환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source 바이너리 안에 activate를 실행해주면은 앞에 이제 이 환경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가상 환경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를 이제 비활성화, 이제 원래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deactivate라고 해주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가상 환경으로 다시 진입을 해주고, matplot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ip3 install matplot lib. matplot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래프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KNN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를 입력해서 스크립트 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조금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오픈CV에 KNN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CV를 가져와 주고, 계산을 위한 numpy, 이제 각종 배열 연산 같은 걸 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한 matplot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pyplot을 가져올 거고 plt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랜덤한 데이터를 아까 봤듯이 이런 네모 세모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만들어 줄 텐데요. train 데이터라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numpy의 랜덤의 landint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것이고요. landint를 하면은 처음 시작한 숫자, 종료된 숫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형태를 넣어줍니다. 총 25개 2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AS 타입을 이용해서 플로트형으로 변환해 줍니다. 만들어진 트레인 데이터를 보면은 총 25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각각 2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5나 4, 2 같은 데이터도 보이고 91,
93 같은 그런 높은 데이터도 보입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리스폰스란 이걸 만들기 전에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그래프에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일단 리스폰스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스폰스는 랜드인트라고 이 숫자들이 빨간색 그러니까 파란색일지 그러니까 네모일지 세모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네모 세모를 랜덤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모 세모를 랜덤하게 하기 위해서 0 혹은 1의 값이 필요한데 그래서 0,2 라고 해주면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총 25개를 만들고 크기는 하나입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AS 타입으로 플로트형으로 변환해 줍니다. 리스폰스를 보면은 이제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가진 그런 랜덤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은 트레인 데이터라고 해서 리스폰스의 레이블이 만약 0일 때 라고 해주면은 이제 그냥 0일 때 속하는 뭐 첫 번째 1, 2, 첫 번째, 네 번째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93, 90, 네 번째는 26이 72 등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레드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점들을 이제 PLT에다가 찍어줄 것이고요. PLT.scatter라고 해주면은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에 첫 번째 그리고 y 1이라고 해주면 y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x, y 어디에 점을 찍을지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 점의 크기를 80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점의 색상인데 R이라고 해주고 세모로 할 거니까 이제 Shift 6을 해주면 웃음 표시 이걸로 이제 세모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프론 라이브러리에 이제 점을 생성하였고요. 파란색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 사용했던 레드 대신에 블루라고 해줄 것이고 이 값이 1인 경우에는 파란색에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블루를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80에 파란색 그리고 S라고 하면 네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매플론 라이브러리에 찍어 주었고요. 찍은 거를 세이브해서 point.jpg란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파일 저장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계속 썼던 SFTP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폴더가 만들어진 뱀브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클릭해서 켜보면은 이렇게 그래프에 랜덤하게 세모와 네모 점들이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치워주고 그럼 이쪽에다가 랜덤한 동그라미 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코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코너는 랜드인트에 0,100 그리고 두 칸짜리 만들어주고 32로 이제 플로트형으로 변환해줍니다. 코너의 위치는 42,77이 되었고요. 이를 똑같이 찍어주겠습니다. 코너에 X값, Y값을 넣어주고 크기는 똑같이 80, 초록색 O 모양으로 찍어주겠습니다. 다음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세이브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찍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위치에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KNN으로 학습을 할 건데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점이라면 이 네모세모가 거리가 비슷해 보이고 이 거리랑 이쪽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KNN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cv2.ml 쪽을 가져오고 knRealList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학습을 이제 진행해 줍니다. 아까 위에서 생성한 트레인 데이터와 로우 샘플 그리고 리스폰스 이 0,1 아까 그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학습이 완료되었고요. 리턴 값을 보겠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디스트까지 리얼리스트를 보고 코너에서 제일 가까운 점을 찾아줍니다. 이때 3은 제일 가까운 3개의 점으로 판단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리절트를 보면은 0으로 나왔고요. 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파란색이라고 했죠. 그리고 네이버는 그냥 0,0,0으로 나왔고 거리는 이렇게 3개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일 가까운 건 이제 파란색이 가까이 3개가 있다고 이제 계산이 되었고 제일 가까운 점을 봤을 때 아마 이렇게 3개가 들어가던가 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값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로 해주면은 리절트가 그래도 0으로 나오네요. 혹은 7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홀수로 해주는 이유는 홀수를 해야지 이제 뭐 두 개가 같아가지고 점수가 같게 나오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파란색이 제일 가까이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이렇게 KNN을 오픈CV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를 조금 더 응용해서 엠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8×28 픽셀의 숫자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이제 손으로 쓴 숫자들의 이미지들을 모아뒀는데요. 5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784개의 특징, 그러니까 28×28이라 784개의 특징점이 나오고 이 점들을 이용해서 숫자를 인식하는 일상에서 보도판 인식같이 되게 넓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엠리스트를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한번 테스트를 KNN으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D로 눌러서 종료한 뒤에 wget으로 파일들을 다 가져와 주겠습니다. wget으로 하나씩 가져와 줍니다.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소요될 수는 있고요. 가져왔고 이제 gz란 압축 파일로 가져오니까 압축을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생성하면은 이렇게 U바이트로 끝나는 파일이 완성되었고 이제 여기 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압축 해제 과정에서 이게 적용이 안 돼서 파일명을 2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학습용 데이터 셋이었고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셋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미지와 라벨로 나뉘는데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 파일이고 라벨은 이 이미지가 어떤 숫자 의미하는지 0에서 9까지 어떤 숫자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zip으로 압축 해제까지 진행해주고 파일명도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환이 완료되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잠깐 그냥 파일을 바로 가져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실행하고 아까랑 똑같이 오픈CV를 가져오고 넘파이도 가져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맵플롯도 아까 가져오고 OS도 필요하니까 가져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여는데 필요한 스트럭트도 가져와 줍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함수를 만들 땐 define을 먼저 적어주고
로드 앱리스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파일은 파일이 이제 트레인 형태랑 이 학습 데이터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kind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라벨 데이터가 있을 텐데, 라벨 데이터는 os.pass.join으로 해서 그냥 kind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kind 값 다음에 images, 라벨 패스니까 labels idx1 idx1. 조금 에러가 있었네요. labels.idx1-ubyte라고 해줍니다. 이러면 라벨 파일을 가져올 것이고, 이미지 패스는 os.pass.join 해서 images 에다가 idx3 ubyte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줬고, 이 다음에 포맷으로 이제 kind를 넣어줍니다. 이 위에 파일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에러가 있었네요. 다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format kind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도 같이 넣어주고, with open 라벨 파일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라벨 패스라고 적어주고, 파일을 연 뒤에는 magic과 n는 언팩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8개씩 읽어서 열어주면 되고요. 라벨은 lpass로 읽고, uint8, 그러니까 인테거 형태로 파일을 읽어옵니다. 다음은 이미지 파일을 읽어오고, 쪽도 이미지 패스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쪽도 num row columns를 넣어주고 언팩을 진행해 줍니다. 16개씩 읽어서 가져와 주면 되고요. 이미지는 numpy에 from 파일 이미지 패스에서 읽어오고, 데이터 타입은 똑같이 uint8로 가져오고, 형태를 바꿔줍니다. 이를 labels 하고 784로 변환을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리턴은 이미지랑 labels를 리턴해주는 것으로 함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미지랑 라벨은 load mlist란 함수로 가져오고, 파일은 이제 제일 처음엔 트레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럼 images랑 라벨 데이터가 가져왔습니다. 데이터가 다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 아까 784는 이제 특징점이 78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것입니다. 다음 KNN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K nearest create를 해주고, 이미지는 이제 플로트형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라벨도 라벨로 변환을 해주고요.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미지를 이제 cv2에 ml에 로 샘플로 라벨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KNN 학습이 완료가 되었고요. 테스트용 파일들을 가져오겠습니다. 테스트용은 아까 tck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되고요. 이미지 테스트와 라벨 테스트를 가져옵니다. load mlist라고 해서 t10k라고 해서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보면은 이미지스도 가져와졌고,
라벨도 가져와줬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형 변환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AS 타입으로 플로트형으로 변환해주고 라벨도 똑같이 변환을 진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ollect라는 이름으로 이제 몇 개가 맞는지 넣어주고 넘버를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스의 테스트 쉐이프를 보면은 총 1만 개 데이터가 있네요. 이 1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KNN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으로 이제 넘만큼 진행을 하며 for I in range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return result neighbor 그리고 distance까지 적어줍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트를 검색해주고 이미지스의 테스트를 784로 이제 한 줄로 벡터 형식으로 쭉 변환해 준 다음에 가까운 거 3개만 K는 3으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리턴이 라벨 테스트 한 거랑 일치한다 라고 하면은 콜렉트에 1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이제 추론이 진행될 것이고요. 일단 추론이 완료되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콜렉트를 보면은 9705개 그리고 아까 num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num으로 나눠보면은 0.970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K 값을 늘려가면은 뭐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K 값을 파라미터라고 하게 되고 이 파라미터를 변함에 따라서 이런 정확도 ACC accuracy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CV에 KNN을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KNN을 통해 엠리스트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빔3 1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